군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내란 특검 말고도 최혜병 특검에서도 그 억울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 규명을 하고 있는데 이종석 전 장관이 드디어 02800-7070 전화의 실체를 지금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화를 받았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김건희라고 주장하는 분들 지난주에 좀 있었어요. 좀 있었긴 했는데 어쨌든 둘 중 하나인 게 확실한데 이거를 이 한마디를 들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대통령 업무 공간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순직 해병 특검팀에서 워낙에 이것저것 조사를 잘해가지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네.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 이종섭이. 왜냐하면 보세요. 네. 뒤에 다 얘기하겠지만 이미 2023년 7월 31일 이게 VIP 경로설 회의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전에 네. 김장한 목사 그렇죠. 국정방송에 네.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 뒤에 계속 통화를 해요. 그리고 또 김장한 목사가 7월 31일에 이철규 의원하고 통화를 합니다. 하필이면 그날 VIP 경로했다는 그날에. 예. 네. 그리고 이철규 의원은 그날 저녁에 윤석열하고 통화를 합니다. 이게 뭐가 딱딱딱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그 VIP 경로설 이렇게 문건 하나를 들고 가지 않습니까? 네. 보고서를. 그 보고서가 이첩했다는 그런 보고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보고 이제 윤석열이 빡이 쳐서 다 나가. 기훈이 너 남고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한 명 더 있어요. 아, 그렇죠. 한 명 더 있었죠. 네. 그러고 나서 그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한 게 800-7070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런종섭한테 전화를 장관한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이렉트로 해버린 거죠. 다이렉트 그러니까. 해버린 네.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퍼즐이 맞춰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챗 GPT에 물어봐도 대통령실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아주 물어봤어요.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해줬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런데 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곁들이는 어떤 저 사이드 메뉴가 있어요. 사이드 메뉴. 네. 그 저기 이렇게 김장환 조태용이 통화가 될 무렵에 그 저기 해병대 수사단으로 전화가 걸려와요. 그게 해병대 용산 파견된 대령한테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수사단장한테 수사 기록을 내놓으라 그래요. 오, 그렇지. 네. 그런데 이유를 말하는데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한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보고 싶어한다. 야, 그런 그런데 워딩을. 사실은 대통령이 경로하기 전부터 이미 갈등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박정훈 대령은 못 준다 수사 자료는. 그렇죠. 네. 이 자체가 외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내놨거든. 그런데 해병대 사령관한테 보고를 하고 이제 7월 30날이 된 거예요. 그날이 다음 날은 언론 발표하고 저기 그 이제 사건 이첩하겠다고 그렇죠. 이제 언론 발표하기로 한 날인데 그 대통령이 경로하기 전날인데 해병대 사령관이 상의를 하는 거야. 어차피 내일 발표를 하니까 네. 그 기자회견하는 보도자료 네.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사 내용 말고 자료 달라. 네. 그래가지고 이메일로 싸줘. 그 저기 김 뭐 형내 대령인가 그래. 네. 그 용산에 있는. 그런데 수신을 하고 묘한 답장이 와. 묘한 답장이. 오. 그 잘 받았다. 근데 이건 내가 안 받은 걸로 하자. 네? 안 받은 걸로 뭐 하자. 뚝단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들도 뭔가 조금 캥기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다음 날 31일 날 그 민동기 평론가가 얘기한 그 문제의 외교안보 현안보고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렇죠. 네. 11시부터 열린 거예요. 그런데 회의가 말미에 이제 그 임기훈 네. 그 국방비서관이 현안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막 기다렸다는 듯이 격분을 한 거지. 아니 어떻게 탁 보고 격분해. 그다음에 이첩했다가 아니라 이첩 예정을 보고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뭐 기소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처벌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저기 이첩입니다. 경찰에 이첩. 보내서 수사하란 얘기예요, 그게. 어, 쉽게 얘기하면. 네. 이게 어떻게 화를 낼 일이냐고. 그러니까요. 그 이첩하는데 저기 사유가 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사 문제는 보류해 이라든지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이런 정도만 해도 압력으로 느끼는데 격분할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그렇죠. 예. 이건 뭔가 사전 인푸트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그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된 구명 로비 의혹 중에서 갑자기 종교계 인사들이 등장을 하니까 당혹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셨지만은 김장환 목사 사실은 만 91세에 굉장히 그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원로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렇죠. 네. 근데 윤석열, 김건희하고는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죠. 네. 일단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무속 논란이 불거졌을 때 찾아갔죠. 위기 탈출을 김장한 목사를 통해서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거 스카프 이렇게 두르고 맞아요. 같이 자기가 사진 운전해서 찍고. 갔을 때 같이 사진 찍고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네. 마치 김건희가 그때 무속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김장한 목사가 이게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보증을 서준 듯한 그런 네. 느낌이거든요. 씻김굿 맞아요. 목사의 씻김굿.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그 역시 왕자 그렇습니다. 논란 불거졌을 때 무성 논란 불거지니까 갑자기 네. 성경 들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이 성경 김장한 목사가 주신 거다. 그렇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또 막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요. 그 왕자 쓰기 보름 전에 안수기도를 해줬고 맞아요. 네. 왕자 쓰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 이야기가 그렇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와이프가 구약 다 외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때 나왔고요. 임성근 사단장과 임성근 와이프가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뭔가 구명 로비를 하려고 했다라면 좋은 루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이를 악물고 내가 벼르다가 3년 후에 권영국 후보 손에다가 백상 민자를 썼거든. 야 이걸 또 이렇게 빌드업 하시나? 아니 사실인데 어떡하냐? 사실은 맞죠. 예. 그러니까 경향신문이 그때 인터넷 기사 톱으로 올렸지. 양 사진을 아무튼간에 비교해서. 이 뭐 부분 그때 뭐 짬짬이었어요? 아니, 뭐 저랑은 전혀 관계없이 언론 플레이하셨더라고요.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경향신문이 자체적으로 발견해가지고 그 왕자가 오늘날 이 백상민까지 연결된 이 네. 서사를 봐. 그걸 또 경향신문이 발견해내고. 아니 그 왕자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수십 개 했는데 수백 개 했는데 일로 이렇게 빌드업을 하세요. 근데 난 하여간 몇천 개만.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김장한 목사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임성근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임성근 내외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 헌신적으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알려진 건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보도 나오는 양태들을 쭉 보면은 결국 해병대에 있는 군종 목사가 역할을 해서 네. 예. 중간에 이런 높은 분들과의 다리를 놔준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아직 드러나는 거 없지만은. 네, 그거 이제 네. 그 특검의 이제 혐의 내용인데, 근데 특검의 그 이 언론 보도에서 참 눈에 띄는 한 문장은 로비의 정황을 확인했다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간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 종교 시설은 아마 압수수색을 하는데 웬만침 확증이 없으면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 사회에서 아직은 그래도 이 고등 종교는 성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압수수색을 하는 거 보고 저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그러니까요. 공동방송인데 그 무렵에 통일교도 저 총재 네. 숙소를 강원도까지가 압수수색하고 와 이런 것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현상. 이 특검의 기백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좀 씁쓸했던 게 어찌됐든 저는 임성근 전 사단장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일단 살기 위해서 뭐라도 잡으려고 했을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 구명 로비의 대상자가 뭐 이종호 루트가 있었는데 뭐 그 사람이야 일단 논외로 하고 최소한 이 보수 개신교의 어른으로 평가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 목사 두 분은 진짜 비록 보수적인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교인들한테는 굉장히 네.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다들 그때 알았잖아요. 해병대 최상병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가. 죽음을 당했는지를 다 네. 알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이 어찌됐든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책임을 지우려고 했는데 그거를 좀 살려달라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방향을 틀려는 어떤 로비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리고 참 했다는 게 좀 100번 씁쓸해요. 양보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임성근의 청탁을 받고 도와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후에 불필요하게 박정훈이라는 거대한 피해자가 생겼으면 그렇죠. 종교인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그 사람도 똑같이 도와야지 왜 임성근만 돕고 박정훈은 방기했냐 이겁니다 지금.
글쎄 그거야 이제 뭐 종교의 정치화? 네. 나는 사법의 정치화는 내가 했는데 종교의 정치화가 요즘 두드러지니까 워낙. 네.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이제 요즘에 모스탄이라는 이름도 희한한 뭐 연탄인지 모스탄인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일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교회가 이제 그런 플랫폼이 돼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아니 사실은 김정한 목사는 제가 주말에 좀 탐구 생활을 좀 해봤어. 이분이 네. 생각보다 쓴 책들도 많고 네. 그 쓴 책들 열어보면은 자기가 어떻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당 목사라는 별칭을 얻게 됐는가, 정치인들과 어떻게 교류했는가가 담겨 있는데 제가 그 저작을 탐닉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분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라는 뒷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보수 정치계에서 어떻게 보면 세력을 굉장히 발휘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50년대에 그러니까 미군의 하우스보이라는 걸 했대요. 쉽게 월급 받는 게 아니고 미군들을 쉽게 뒤치다거리 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미국 군인 상사 한 명을 만나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미국에 가는 겁니다. 혈혈 단신으로. 가가지고 종교계 사립학교에 입학을 하고 기숙을 하고 종교 또 관련된 대학을 나와가지고 거기서 미국에서 트롯이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처와 함께 다시 가난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분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박정희 정부 때부터 힘을 발휘를 했는데 당시에 보니까 중앙정보부에서 몇 번 사찰을 했더라고. 왜냐면 이 사람이 미군들하고 접촉점이 많으니까 네. 혹시나 프락치 아닌가 의심했던 아하. 거야. 네. 군대에서 활동한 스파이 아니냐.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게 안 나오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보니까 청와대로 불러들여요.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냐. 당시에 미국에서는 반항 감정이 고조되고 있었대요.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유신헌법 선포에서 그렇죠, 민주주의랑 그렇죠. 멀어지니까 네. 이렇게 하면서 미국이 이제 한국을 왜 원주해 주냐, 주한미군을 왜 두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김장환이라는 사람이 우리 기업인들과 이끌고 함께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기업인들과 종교인들을 다리로 해가지고 정치인들한테 박정희 정부 홍보를 한 겁니다. 좋은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박정희의 환심을 샀고 나중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카터가 왔을 때도 아하. 카터가 원래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도 김장환이 중간에서 다리 놓아가지고 카터와의 역할 같은 것들을 하면서 박정희의 신임도 잔뜩 얻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본인의 교세를 넓히기 위해서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내릴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국가주의형 기독교. 나는 이게 로마 기독교하고 난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어떤 권력화된 이런 어떤 그 경로가 좀 있었다고 보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신도들까지 우리가 이 종교 자체를 지금 폄하할 필요는 난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뭐 고등 종교고 나름 그 가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더더욱 그 저기 뭐야 이 어떤 그 기독교가 어떤 로마 말기의 그 어떤 기독교처럼 이렇게 자꾸 그 저기 정치화되는 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이것도 하나의 사례가 두드러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듣는 그분들은요. 그게 왜 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네. 네. 사실 말이죠. 요즘 뭐 갑질, 뭐 논문 베끼기 이런 거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 당사자들은요. 그게 왜 갑질인데? 그게 왜 저기 뭐야 원래부터 해오던 그게 왜 문제인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못 느낍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못 느껴. 김정한 목사가 교회 영상이 그 네. MBC 스트레이트 공개됐잖아요. 공개됐죠.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장을 살려주라고 그랬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는 기도해준 죄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준 죄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그냥 객관적인 용어로 따지면은 그냥 구명 로비를 해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거를 구명 기도해준 거지. 구명 그렇죠. 기도. 예. 기도를 해줬다라는 표현을 쓰고 사실 그 뒤에 문장이 저는 연결이 안 되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위법이라면 공산당이 또 나옵니다. 공산당 나라보다 더한 나라. 무찌르자 공산당 갑자기. 예. 네. 이 논리적 기결이 항상 공산당으로 가더라고요. 공산당. 아니 근데 저는 이분이 실제로 제 추정입니다만은 100% 임성근이 교인이고 하면 도왔을 것 같은 게 이분의 네. 또 전설적인 일화를 제가 하나 만났는데 네. 아까 12.12 군사 반란 때 이분이 전두환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냐? 당시에 본인이 그 운영하던 수원중앙 침례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교인이 누구였냐? 문홍구 합찬 본부장이에요.
12.12에 부역하지 않고 개겼다가 구속된 본부장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었던 거야. 전두환 사령관을 찾아갔다는 거야. 가가지고 내가 집에 가서 문홍구 부인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배포 있게 나온 겁니다. 종교적 신념.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뒷배가 그렇죠. 있으니까 전두환도 함부로 못하는 상황이죠. 그 자리에서 본인이 구약 성경을 읽었다고 적어놓은 걸 봤더니 어떤 구절을 읽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런 얘기를 전두환 앞에서 읽은 거예요. 이건 좋은 얘기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대통령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게 김장환의 주장인데 문제는 뭐냐. 김장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확하게 본인의 배포가.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전두환을 미국이 최규하가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살려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쟁이 많았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인 당시에 그 누구야 존 위컴이라는 미8군 사령관이 당시에 김장환을 불러요. 전두환에 대한 의사를 묻습니다. 네가 보기에 전두환이는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냐 물었어.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김장환 목사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청와대에서 예배를 올리는 시간 옛날에 경호처 차장할 때 얘기해 전두환이 봤는데 남자답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미 감정은 없는 것 같다. 얼마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해 주니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얘기 뭡니까? 전두환 오케이 아닙니까 이게. 결국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재밌네. 네, 김장환이라는 사람이. 네.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제 이어져 온 게 정치와 종교의 상관에서 본인은 종교의 배포를 위해서 포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역할들을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그런 버릇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 임성근 사단장 하나 내가 뭐 좀 봐준 게 그리고 잘 좀 봐달라고 한 게 왜 문제냐 이 생각은 확고할 거 아니 뭐 같은데. 청탁도 기도를 했을 수 있죠. 그럼 기도하면 되지. 우리 임성근 형제께서 어려움에 처하고 계십니다. 우리 임성근 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귀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임성근 형제를 살려만 주신다면 이걸 윤석열이 들으면 이거 청탁이지. 그거 좀 해보신 모양. 집안은 기독교. 집안은 기독교. 이러면 뭐 청탁도 하고 기도도 한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럼 기도한 죄 맞지. 아 결국은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이제 검찰, 경찰, 수사기관 가릴 것 없이 특검도 마찬가지였고 종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면 로비인 것들도 그렇죠. 지금까지 수사의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특검이 그 성역을 건드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정말로 귀추가 주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김장환 목사의 로비가 있었다는 거는 본인도 뭐 나는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무리 없이 인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 로비가 통했다. 그렇죠. 이 전화 통에 그냥 넘어가더라. 네. 그러면서 무리수를 두기 시작하더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작은 불씨가 이제 큰 화재로 번지는 모양이 돼버린 거거든요. 거기다 박대령 구속까지 걷잡을 수 없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로서는 기독교계에 어떤 그 환심을 사고, 내가 기독교계의 어떤 충실한 종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한 저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저 측근에 네. 어떤 그 권력 관리에는 이게 쓸만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 윤석열이 김장한 목사를 통해서 뭔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수 개신교 쪽 환심을 사려는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김장한 목사의 강력한 힘은 전 미국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 그럼요. 미국 네. 네트워크가 너무 강하다는 그런. 미국입니다. 네. 예. 와. 결국에는 네. 그것까지 윤석열은 노렸고 실제로 지금도 아까 그 계속해서 윤석열 지지자들은 믿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뭔가 지금 트럼프가 뭔가를 뭘 해줄 것 같은 것처럼 믿고 있는 분들이 네. 많은 것 같은데 그 맥락과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사고 방식이. 내가 오늘 그 개인 블로그 유튜브에 뜬 글들을 봤는데 이제 모스탄 교수는 미국으로 되돌아갔어요. 네. 네. 근데 그 뒤에 이제 뿌려지는 글들이 이거야. 트럼프가 모스탄을 백악관 NSC의 대북 정책 조정관으로 임명할 거다. 지난번에 뭐 그 미국 대사한다, 한국 대사, 대사한다, 주한미국 대사로 네. 올 수도 있다. 이러고 탄핵 그 국면에서는 그분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출동시켜 올 거다. 네. 조금 많이 나갔더라고요. 그거는. 어. 네. 이런 얘기까지 하셨거든.
그런데 트럼프와 네. 해서 모스탄을 뭘 저기 뭐 중책을 맡긴다 어쩐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메시아로 보더라고. 그렇죠.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밑에 있는 사도 바울이야. 그 정도의 메신저, 메시아로 보더라고요.